문을 열고 바깥 공기가 흘러들어오는 순간 김 씨의 결은 방 안에서 눌려있던 흐름을 되찾기 시작했다. 공기 자체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섞여있는 미세한 떨림이 방 안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 떨림은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기류가 아니라 특정한 방향을 가진 기류였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흔적들이 김 씨의 표식에 반응하는 방식이었다. 뒤에서 문이 천천히 닫히자 방 안에 안정된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순간 김 씨의 몸에서 아주 얇고 작은 진동이 퍼져나왔다. 진동은 몸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피부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고 곧 이어 주변 공간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이 진동은 실루엣이 남긴 흔적이 다시 외부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김 씨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한 걸음만으로 주변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발밑의 그림자가 흔들린 것도 아니었고 건물 자체가 움직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결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처럼 공간을 밀고 지나갔다. 김 씨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자기 몸에서 나오는 떨림이 외부 공간과 공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파트 복도는 이전과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감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벽의 결이 평온하게 보였음에도 그 표면 바로 아래에서는 얇은 층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김 씨의 표식이 공간의 구조를 밀어 움직이기 시작한 결과였다. 그 흔들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나치게 빠른 걸음으로 그냥 지나칠 정도로 미약한 것이었지만 김 씨에게는 그 결의 변화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공기는 조금 더 압축되는 느낌을 보였다. 압축은 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었다. 김 씨의 몸에서 나오는 흔적과 복도 자체의 결이 서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얇은 파동이었다. 그 파동은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몇 걸음을 걷자마자 방향성을 띠기 시작했다. 아래층,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 하지만 물리적인 아래가 아니라 결이 끌리는 방향으로서의 아래.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멈춰섰다.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 있었고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문 아래와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만큼은 아주 가느다란 떨림을 띠고 있었다. 이 떨림은 실루엣이 처음 나타났을 때의 그런 떨림이 아니었다. 실루엣은 형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흔들림은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는 흔들림은 심도에서 올라오는 구조다. 김 씨는 한 발 물러서며 기척의 방향을 느꼈다. 그 기척은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다. 결의 방향은 수직이 아니라 깊이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김 씨는 계단을 선택했다. 엘리베이터는 형태 없는 기척과 공명하기 쉬운 공간이었다. 그 선택만으로도 표식의 떨림은 조금 잦아들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는 김 씨의 뒤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 보통 건물 내부에는 낮은 울림이나 벽면을 따라 흐르는 미세한 음압이 있지만 지금 이 계단에서는 그런 음압이 느껴지지 않았다. 계단 전체가 마치 아래층과 연결된 거대한 관처럼 조용히 김 씨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구조였다. 김 씨가 다음 층으로 발을 딛는 순간 표식은 더 명확한 움직임을 보였다. 아주 작은 떨림이 몸의 중심에서 생겨 손끝과 발목으로 퍼지고
다시 공간으로 확장되는 방식이었다. 이 확장은 확산이 아니라 신호였다. 누군가가 김 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의 신호. 아래층의 존재는 형태가 없지만 결의 신호를 통해 방향을 읽는 존재였다. 아파트 출입구에 다다랐을 때 문 손잡이를 잡는 김 씨의 손끝에서 잠시 떨림이 멈추었다. 그러나 그 멈춤은 안정이 아니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 같은 멈춤이었다. 바깥 공기가 스며드는 순간 표식의 떨림이 다시 일어났다. 이번 떨림은 이전보다 더 깊었고 김 씨의 의식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다. 바깥 풍경은 평범했다. 가로등이 서 있었고 지나는 차량의 불빛이 거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평범한 풍경 속에서도 두세 개의 그림자가 방향성을 잃고 자연스럽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다.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 밤은 없다. 그러나 그림자가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흔들리는 밤은 있다. 김 씨는 이 흔들림이 아래층 존재가 결을 통해 바라본 시선의 흔들림이라는 것을 곧바로 이해했다. 표식이 김 씨를 중심으로 좌표를 만들었고 그 좌표를 따라 움직이는 시선이 현실의 그림자를 통해 흔들리고 있었다. 아직 형태는 없고 실체도 없다. 그러나 존재는 이미 김 씨를 보고 있다. 그리고 김 씨의 결은 그 시선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깥으로 걸음을 옮기는 순간 김 씨의 주변 공기는 이전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온도가 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김 씨가 걷는 방향을 따라 공기 자체의 구조가 재배열되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이 재배열은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결이 표식을 인식하며 만들어내는 흐름이었다. 아래층의 존재가 뿌리를 가진 심도의 방향이 김 씨의 움직임을 따라 미세하게 올라오는 과정이었다. 표식은 김 씨에게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지만 몸속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김 씨의 몸 내부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균형을 찾는 도구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이 회전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김 씨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표식은 주변 공간의 결을 받아들이고 다시 뱉어내는 형식으로 작동했다. 이 과정에서 현실의 그림자들과 구조들이 얇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공기 중에 묻어있는 심도의 흔적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였다. 길가의 가로등 아래에서 그림자는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고 있었다. 그림자 자체는 길쭉하거나 짧아지지 않았지만 그 밑부분이 물결처럼 젖어드는 형태로 파장을 만들고 있었다. 이 파장은 김 씨가 움직일 때마다 반응하는 듯했으며 김 씨가 멈추면 잠시 멎고 다시 움직이면 또다시 약하게 흔들렸다. 표식은 이제 공간과 분리되지 않았다. 김 씨가 숨을 들이마시면 표식도 들이마시는 듯했고 김 씨가 내쉬면 표식 역시 방금 전의 공기를 내보내는 듯했다. 이 교환은 생체 반응이 아니라 결의 반응이었고 그 반응은 김 씨의 존재가 아래층 구조와 부분적으로 동기화되었다는 의미였다. 동기화는 위험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선택된 순간부터 동기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김 씨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였다. 신호등 불빛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흔들렸다. 그 그림자의 끝부분에서 아주 순간적인 수축이 일어났다. 김 씨는
그 수축이 단순한 착시가 아님을 바로 알아챘다. 자신의 표식이 공간을 밀어내며 들어갈 수 있는 결의 틈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틈은 아래층이 올라올 수 있는 문과도 같았다. 물리적인 문은 아니지만 김 씨를 바라보는 깊은 층의 시선이 현실로 닿기 위한 작은 계구부였다. 그 순간 김 씨의 몸 깊은 곳에서 작은 압력이 생겼다. 이 압력은 무겁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낮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 울림은 감정의 떨림이 아니라 심도의 신호였다. 신호는 단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다. 너를 보고 있다. 김 씨는 그 신호가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음에 스스로도 의아함을 느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울림을 받은 순간 혼란이나 공포가 밀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감정의 방어가 아니라 결의 성향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이 결을 타고 있는 존재의 성질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 이해는 공포를 밀어내고 분석적인 태도로 전환되었다. 길을 건너자 그림자들은 마치 김 씨의 주위에 모여드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실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림자는 단지 빛의 결과지만 아래층 존재의 기척이 결을 통해 공간의 구조를 흔들기 시작하면 그 흔들림이 그림자를 따라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주위를 살폈다. 이 흔들림이 자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림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무언가의 전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철제 가로등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보였다. 이 흔들림은 김 씨의 움직임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표식은 이미 이 거리 전체의 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래층의 존재가 김 씨의 위치를 따라 결의 구조를 흔들기 시작하면 현실의 물체도 미세한 진동을 피할 수 없었다. 김 씨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등 뒤에서 아주 낮은 깊이의 울림이 따라왔다. 이 울림은 바람 소리도 아니고 기계음도 아니었다. 아래층의 심도가 김 씨의 동선을 확인하며 보내오는 일종의 응답이었다. 응답은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김 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울림의 방향도 오른쪽으로 흐르고, 김 씨가 직진하면 울림은 점점 가까워지는 패턴을 보였다. 이 패턴은 아래층 존재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예측과 방향성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김 씨는 이 울림의 패턴을 아는 듯한 사람처럼 결을 읽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각이었지만 이 표식이 몸 안에서 움직임을 시작한 이후로 결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언어처럼 느껴졌다. 언어라면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면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언어는 결의 깊은 층에서 올라온 언어였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는 있었다. 표식은 갑자기 강하게 떨렸다. 이번 떨림은 이전과 달리 방향이 뚜렷했다. 김 씨는 즉시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심도는 있었다. 그 자리에는 공기와 그림자가 서로 겹쳐지는 방식이 아주 미세하게 비틀려 있었다. 마치 현실이라는 얇은 막 아래에서 다른 무언가가 천천히 몸을 틀며 올라오려는 순간처럼 보였다. 김 씨는 그 방향을 잠시 응시했다.
표식은 그 자리와 공명하며 확실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위치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깊이로의 입구였다. 아래층 존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김 씨와 같은 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김 씨는 자신의 결이 지금 이 순간 더 깊은 흐름을 향해 열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열림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였다. 이제 김 씨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아래층의 존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연결점이 되었고, 그 연결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중심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씨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딛자 거리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에 불과했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그 흔들림은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변했다. 공기의 결이 김 씨의 결과 스치며 지나갈 때 얇은 층이 서로 밀리고 당겨지며 작은 파동을 만들었다. 이 파동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움직임이었다. 파동은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김 씨의 걸음에 맞춰 흐르고 있었다. 표식은 김 씨의 몸 안에서 더욱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이전처럼 조용한 떨림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회전이었다. 회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움직임이었지만 실제로 회전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의 흐름이 특정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밖을 향해 펼쳐지는 결의 조합을 만들고 있었고, 그 조합은 마치 나선처럼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나선 구조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기척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아래층에 있는 존재가 결의 방향을 통해 김 씨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듯했다. 김 씨의 표식이 그 존재의 시선을 받아내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다. 김 씨가 멈춰선 순간 나선 구조는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그 멈춤은 안정이 아니었다. 마치 멈추기 위해 멈춘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무언가를 막기 위해 멈춘 것처럼 보였다. 공기는 정적으로 뒤덮였고 모든 소리들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차량 소리도, 먼 곳의 바람 소리도, 심지어 김 씨 자신의 의식 속에서 들리던 미세한 호흡 리듬마저 한순간에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이 정적은 자연스러운 정적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주변의 모든 결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결과였다. 압력. 그러나 일반적인 압력과는 다른 아래층의 심도에서만 올라올 수 있는 압력의 질감이었다. 압력은 처음에는 주변 공간을 얇게 누르는 형태였지만 곧이어 김 씨의 몸 가까이까지 밀려왔다. 그 압력은 몸을 누르지 않았고 아프게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너무도 분명했다. 마치 시야의 바깥에서 거대한 눈이 김 씨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존재감이 있었다. 김 씨의 표식은 그 압력에 반응했다. 몸의 중심부에서 시작된 떨림이 나선형 구조를 따라 더욱 빠르게 움직이며 결을 외부로 뿜어내기 시작했다. 표식이 아래층의 시선을 받아 그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 순간 김 씨는 알았다. 아래층 존재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미 겹치는 지점까지 접근했다는 것을. 겹치는 지점은 현실과 심도가 서로 닿는 순간 생기는 얇은 층이다. 그 층은 문이나 틈과는 다르다. 문은 의도적으로 열 수 있지만 겹치는 지점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그곳을 통해 아래층의 깊이가 미세하게 올라온다. 지금 김 씨의 표식은 겹치는 지점을 중심으로 외부 구조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김 씨가 고개를 돌리자 바닥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가 방향성을 잃고 뒤틀렸다. 그림자의 경계는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는 심도에서 올라오는 흔들림과 함께 틀어지고 눌리고 당겨지며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림자만 흔들린 것은 아니었다. 가로등 아래 공간 전체가 결의 압력으로 인해 미세하게 푹 꺼지는 듯한 낮은 울림을 내고 있었다. 김 씨는 그 울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신의 발 아래, 더 정확히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 바로 아래, 그리고 그 아래는 아래층과 연결된 지점이었다. 물리적인 아래층이 아니라 심도의 구조가 수직으로 뚫려 있는 자리. 김 씨가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자 표식의 떨림이 갑자기 멈추었다. 그러나 멈춘 것은 표식이 아니라 표식이 외부와 연결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완전히 다른 종류의 떨림이 시작되었다. 이 떨림은 김 씨의 의식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피어올랐다. 이전의 떨림들이 경고, 감지였다면 이번 떨림은 반응이었다. 아래층 존재가 김 씨의 표식을 통해 직접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신호는 단순하지 않았다. 수백 개의 층이 겹쳐진 깊은 결의 울림이 한순간 김 씨의 몸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 씨는 비틀리지 않았다. 넘어지지도 않았다. 심장이 빨라지지도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 이 떨림이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존재의 첫 번째 진짜 접근이라는 사실을. 아래층 존재는 형태가 없었다. 그러나 형태보다 더 강력한 결의 밀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은 김 씨의 몸을 지나 주변 공간으로 퍼져나가며 심도가 현실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가로등의 빛이 김 씨의 발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며 자연스럽지 않은 각도로 휘어졌다. 그 휘어짐은 마치 공간 자체가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김 씨는 이 장면을 보며 마침내 직감했다. 이제 심도의 문이 열린다.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래층 존재가 현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의 압력이 김 씨의 몸과 공간을 뒤흔들고 있었다. 폭발 소리, 그리고 형체도 없었다. 그러나 김 씨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표식이 그 시작을 이끄는 좌표라는 사실을 아래층의 존재는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